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공유 경제를 믿고 있는 남자 이타쿠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 건강한 공유 사회를 꿈꾸는 공유보다 키가 큰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공유보다? 자, 제가 자전거 타면서 이거만 생각했어요. 아, 빨리 해요. 그러니까 링고님. 저 최근에 위어크 탈출한 링고라고 합니다. 아. 좋네요. 저기 그래도 한 좋은 번만 더 얘기인데 해주세요. 네. 상디님 한 번만 더요. 더불어 살기 위해 건강한 공유 사회를 꿈꾸는 공유보다는 키가 큰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공유 키가 상당히 공유가 84예요. 184. 네네. 185여서 내가 공유한테는 1cm 키로 이길 수 있다. 키로 이길 수 있다. 다른 건 안 되지만 다 안 되지만 키는 이긴다. 이공유가 나올 줄 상상도 정말 못했네. 당연히 제가 정말 와. 저번 녹음부터 진짜 요즘 패배감에 쩔어 있습니다. 탁구님, 원래 인사말 오프닝이 어떤 강자였는데 이렇게 설악하나요? 그러니까 역시 그 우리 주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영원한 강자는 없고 영원한 톱에 주저도 있더라도 항상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제가 그동안 좀 없다. 아니랬다. 부족했던 거 아니랬던 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퍼스트 무버의 침몰이는. 패스 패스 팔로워. 팔로워. 네, 전 베스트 팔로우고. 어느 순간 이 오프닝이 이렇게 과열 경쟁이 되면서 토픽을 담아내는 사람이 뭔가 좋은 이런 게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요. 저희가 기존에 팟빵과 팟캐스트 팟빵에서 에피소드 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죠, 다쿠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네. 그 방송을 또 동일하게 업로드를 하고 계셔서 네. 이제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또 그 지금 저희가 오디오 클립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 구독자분 한 300명 늘리는 프로모션에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300명. 지금 저희가 한 40명 되나요? 거기? 44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그거 체크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고요. 보고 있죠. 46명. 46명. 아직 굉장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네. 저희가 300명 늘리면 뭐 어떤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300명을 달성을 하면은 이제 네. 뭐 저희가 저희한테 뭐 현금적인 지원을 뭐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뭐 저희가 영세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작은 것에 그럼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이 또 오디오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버가 이런데 왜 이런 심혈을 기울이고 있나 이런 프로모션까지 하면서 왜 그럴까요? 확실히 뭐 저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영상 쪽은 사실 이제 유튜브나 다른 서비스 저희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얘기하면서 네. 했던 그런 데서 많이 밀린 상황에서 오디오를 한번 장악해 보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오디오 컨텐츠 자체의 어떤 그 인지도나 어떤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는 솔직히 조금 큰 형님들이 많은데 아직 이쪽은 맞아요. 좀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도전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저는 몇 번 그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 저는 엄청 괜찮았거든요. 한번 방에 공유도 했는데 뭐 운동을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른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귀는 쉬고 있잖아요. 그때 그 귀를 채워줄 수 있는 오디오북. 요즘에 텐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엄청 만족도도 받고 어. 최근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은 어떠세요?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오디오 콘텐츠가 영상 콘텐츠가 나오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에서 오디오 콘텐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맞아요. 통계로 나오고 있으니 아마 거기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는 뭐 네이버가 아마 그 뭐라 해야 되죠? 음성 명령 시장이라고 스피커? 해야 되나? 스피커라든지 결국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인 사람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반장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네이버의 그러니까 큰 이유가 사실 가두리 양식을 통해서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색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사실 진짜 구글처럼 검색을 한 게 아니고 미리 다 인덱싱을 해놓은 내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음성도 똑같이 이제 음성 검색으로 넘어가면 음성 검색의 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많아야지만 이제 작동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오디오 콘텐츠들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 건데
유인나 씨가 처음에 이거 맞아요. 오디오북 했어요. 근데 유인나 씨가 했을 때 목소리 녹았겠다. 제가 그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때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은 게 연예인들은 어쨌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권 읽으려면 뭐 녹음 시간 다 따지면 몇 시간인데 그 정도 투입하면은 ROI가 안 나오니까 그 TTS라고 정답 맞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처음에 어느 정도 문장만 기본적으로 맞아요. 스크립트만 읽어놓으면 이제 그걸로 모든 한글 그게 번역이래. 변화돼가지고 그 연예인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읽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한 1시간 2시간 그 책 분량만큼 맞아요.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인나가 읽은 책 뭐 노인가 바다 같은 맞아요, 일반적인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의 침해가 없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들을 그 유인나 읽었는데 거기 밑에 보면 YG와 네이버가 함께 음성 인식을 통한 뭐 인공지능으로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일단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R&D를 해가지고 고도화 시켜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근데 이게 ROI가 안 나가지고 아직 시장에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유인나 씨 한 거고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럼 막 유인나 씨가 막 뭐 노인은 말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사실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듣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네이버 클립에 저희 걸 구독하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30% 빠지면 안 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네네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오디오 클럽에서 오디오 클립이요. 클립 클럽 가운데 클럽 있어요. 정제 오늘 안 열 수가 있는데 오디오 클럽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있긴 있을 수 있어. 오디오만 듣는 클럽인가 오디오 가서 오디오 클립에서 순식간으로 댓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 혹시 그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왜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맞아요. 9월 한 3일, 23일 4일. 4일에 갑자기 급폭발했어요. 근데 댓글만 172개가 달려 있어서 구독자가 46명인데 댓글이 172개. 어째 구독자 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요. 이거 난리 났다. 어디 올라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지금 군씨님 딱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이거의 원인을 아시는 또는 여기에 참가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저희 제발 알려주세요. 저희 5명에서 이거 뭔가 프로모션이 있는 것 같다. 이거 댓글 이벤트인가? 근데 어제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죠.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그날 월요일 날 새벽인가 올렸으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인가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하자마자 갑자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그 새벽에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거를 보면서 그 리프레시를 할 때마다 이게 막 10대 개씩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 차트 같았겠다.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봇 아니에요? 봇? 약간 우리가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이런 거였죠. 약간 그냥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초기 온보딩 그런가? 가돌이니까 가능한. 올리자마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네이버 측의 어떤 댓글 우리를- 조작이다. 자 그리고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같이 공감해주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상디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일단 팟캐스트에 올려주셨고요. 네. 원봉이 1130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곧 생일이 오시네요. 나도 그 11월 얘기 30일. 하려고 11월 30일에 생일. 네.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전부 다 들었고요. 우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아쉽습니다. 점점점. 주 2회가 적당한 듯요. 항상 사업 준비만 하고 말만 했던 저였는데 마음 흔들릴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항상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멋진 우리 직장인이실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음을 다 잡는다는 건 사업하지 말아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건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요? 안 하는 쪽으로 흔들릴 때마다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 준비만 한다는 거는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만 먹는데 사실 이게 현생의 바쁨에 좀 이렇게 뒤처질 그 뒤로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창업하기로 했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 이슈스 들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좋죠. 저는 근데 자전거 탈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끝님. 저는 근데 운동할 때 듣는다고 하셔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요. 저는 운동할 때 이슈스 못 듣거든요. 막 격한 운동해서 그런 것인 이게 거예요? 그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막 힘을 좀 주고 계속 꾸준히 이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웃긴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듣다가 웃으면 힘이 쫙 풀려요. 네, 요게 그 운동이 근력 운동할 때는 타코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못 듣는데 그쵸. 대부분 요기의 운동은 그쵸. 런닝머신일 거예요. 그냥 런닝머신을 걷거나 런닝이나 뛰면서. 뭐 사이클 정도. 그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대표님, 제 지인 대표님도 운동할 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람직하네요. 근데 또 그건 생각해 보면 운동할 때 말고는 이거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복이 1230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으실 텐데 그 영역에 현재 있는 뭐 스타트업들 궁금하시면 살포시 저희에게 후기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 뭔가요? 저희 사실 인사말에서 다들 얘기를 네. 짧게 했었는데 이제 네.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네. 중에서도 최근 제일 핫한 이제 공유 오피스, 위워크를 위시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위워크 코리아 소식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소식부터 너무 얘기해야 얘기가 될까요? 많아서 진짜. 자, 맞습니다.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막 활성화시켰다, 아니면 뭐 수면 위로 올렸다 할 수 있는 위워크에 대한 얘기를 필두로 공유 오피스, 특히 공유 경제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분야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 공유 오피스 주제가 지난번에 했던 프롭테크랑도 약간 좀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워크 미국 본사, 그다음에 위워크 코리아 다 요즘 이슈가 좀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얘기를 이슈가 해보자. 있으면 또 저희가 그렇죠. 그럼요. 찾아가야죠 저희가. 네. 찾아가서 털어드리는 서비스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식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포인트 너무 많지만 오늘은 지난번 프롭테크와 좀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워크 패스5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워크 어쨌건 뭐 미국과 한국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위워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있나요? 그래서 위워크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반 정도는 그 위워크나 아니면 유사 공유 오피스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워크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기업은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무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층을 위워크에서 임대를 하고 되게 비싼 돈이 되겠죠. 그게 비싼 돈인데 그거를 임대를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뭐 월 정액료, 월 임대료를 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 실제로 위워크 있으셨던 우리 링고님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워크 실제로 사용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뭐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네. 장점으로는 회사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기자재들 같은 것들 혹은 뭐 되게 짜잘하게는 뭐 비품들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위워크가 알아서 해주니까 뭐 커피도 제공을 해주고 뭐 맥주까지 제공을 해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는 되게 신경 쓸 일이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원들, 뭐 직원들 혹은 팀원들에게 약간 스타트업뽕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얘기네요. 위워크가 인테리어가 정말 좋아서 좋은 지점은 정말 좋거든요. 뭐 역삼점 아니면 삼성점 최근에 생긴 것들 강남점 이런 것들이 다 멋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맞아 나 이런 데 다니고 있지라는 어떤 스타트업 뽕은 받기 되게 좋아서 그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인테리어를 다 알아서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냥 사무실 임대료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컨셉이 개인 공간은 최소한으로 그다음에 공용 공간은 최대한으로라고 해서 책상을 되게 조그만 걸 줘요. 그래서 책상이 되게 개인 책상이 굉장히 작고 개발자분들이 그 모니터 3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3개를 쓰면 정말 모니터만 놓으면 이미 책상이 꽉 차는 뭐 2개 놓을 때도 사실 조금 빠듯한 정도로 해서 되게 옆자리 사람이랑도 되게 가깝게 앉아서 일을 하는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딱 창업했을 때 그런 뭐 기자재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무실 그 책상이나 의자 구입하는 거, 인터넷 설치하고 이런 게 진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회사 창업하면은 멋있게 맨날 이렇게 뭐 칠판에 뭐 적으면서 사업 계획서 쓰고 이럴 줄 아는데 처음 시작은 일단 쇼핑입니다. 일단 이게 컴퓨터 뭐 사지? 이러고 이제 노트북 뭐 사지? 그쵸. 책상 뭐 사지? 그리고 뭐 멀티탭부터 멀티탭 시작해서 그다음에 KT 전화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통신사는.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치해 주세요 하고 또 와가지고 인터넷 안 되면 또 이게 라우터 뺐다 꼈다 하고 뭐 이런 진짜 쓸데없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 최근에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최근에 공유 오피스 하나랑 일반 오피스 2개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차이점이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는 공유 오피스는 이런 뭐 이름 있는 패스트5나 위워크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정말 깔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새로 계약한 데는 일단 뭐 청소 아주머니 따로 불러야 되고 회사에서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뭐 버려야 되고 이런 짜잘한 것들이 되게 신경 쓸 것들이 많네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좀 다들 좀 깊이 하죠. 그래도 이것보다 공유 오피스 낫다. 군신님도 위워크는 아니지만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공유 오피스에서 일해 보시니까? 그 순간은 다른 걸 신경을 안 쓰니까 회사 차원에서 좋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사무실에는 자기 거의 개인 공간과 회사 공간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공유 공간이 있으니 라운지나 뭐 캡틴바 같은 데 있으니 나가서 밖에 일하기도 좋고 훨씬 저는 공유 오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의실 예약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아요. 회의실 예약으로 사실 돈을 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실을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하면 입주한 뭐 인원수만큼 회의실 크레딧은 주긴 하는데 그게 사실 턱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크레딧 이상으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마다 이제 크레딧당 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막 다 왔다 갔다 하고 가령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회의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도 와서 막 회의를 하고 전 약간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게 보다 보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큰 화면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업 전략 이런 거 사실 다 띄워놓거든요. 띄워놔야 회의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기들기 보면서 뭐 요새 저런 쪽에 그런 게 있구나라고 했고 이건 이제 위워크가 아니라 현대카드 블랙 현대카드에서 한 스튜디오 블랙이라고 강남 쪽에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 들어오라고 만들어놨는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렸대요. 핀테크는 심지어 당시에는 굉장히 초기여서 이런 어떤 보안 어떻게 움직이냐, 누구랑 손잡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좀 제대로 회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가 뻥 뚫렸다는 건 뭐 1층에서 5층이면 그 중간에 뚫어놨다 백화점처럼. 네네네. 그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구조인데 뭔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디자인을 되게 신경 썼던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죠. 거기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다 이제 공유 오피스의 장단점인데 장점은 제가 조사한 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낮은 초기 비용 확실히 특히 처음 그러니까 기업을 뭐 스타트업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나 그게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노력도 있는데 어쨌든 낮은 초기 비용으로 어쨌든 입주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생긴다는 점. 그다음에 확장성. 그러니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더 큰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 인원수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좀 잘 안 됐을 때는 또 줄였어야 할 때도 이제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입지 조건이요. 이거 중요하죠. 그 얘기를 대부분 다 강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철역 되게 좋은 위치 있잖아요. 역세권. 네. 근데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초기 기업이 그렇게 좋은 역세권을 가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여러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위워크 같은데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 해외 출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런던에 있는 위워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LA에 있는 꿈 위워크를 같은 얘기네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말씀하셨던 기자재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사실 요금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기간 사용하고 인원이 많아지면은 위워크나 이런 공유 오피스에 있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5명 정도일까요? 그 정도 이상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오피스를 나가는 따로 만들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끄럽고
기밀 유지가 어려운 환경. 음. 인테리어가 대부분 통유리를 많이 쓰고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한 느낌도 좀 많이 적고 그다음에 뭐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중요한 기밀 전략을 지나간 사람 다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되게 잡상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회의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두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경쟁사의 어떤 뭐 그렇죠. 투자자가 옆에서 듣고 왜냐면 있다거나 그 사람인지 모를 수 아, 있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룰,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숙사처럼 뭐 몇 시까지는 몇 시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악인 게 음. 이게 여름에 생각이 밤에 많나?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그래요. 안 틀어주는 이유는 건물의 중앙 냉방 시스템을 맞아. 뭐 6시 이후에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워크도 사실 건물을 소유한 건 아니고 건물을 약간 통 크게 층을 임대해서 재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맞아요.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다 설치한 건 아니죠. 중앙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중앙 냉방도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전 약간 핑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는다. 뭐 그렇죠.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뭐 한 층만 단독으로 틀긴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일과 시간 이후가 덥고 겨울에 일과 시간 이후가 춥습니다. 그럼 추가로 결제도 사용 못해요. 안 돼요.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 그럼 그러니까 방해는 아닐 수 빨리 있는데. 퇴근하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왜냐면 직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네. 뭐 난방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래 이러면 맞아요. 제가 있었던 데는 그 공조 시스템이 3가지였어요. 건물이 좀 오래돼서 80년 정도에 지어진 거라서 약간 라지에이터처럼 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민주화 운동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고문할 때 벽에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 라운지 쪽에서는 중앙 통제 시스템 되고 저희 룸에는 룸에서 따로 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좋다. 있고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통제가 좀 대부분이 좀 많아서 진짜 뭐 8시 이후면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스타트업하면 원래 그렇긴 하지만 약간 한두 시간 정도 연행이 좀 그러니까 좀 냉기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연행. 연행 그래가지고 한 고문과 2시간 연행이. 정도는 좀 더 아니요, 우리 상디가 지금 여독이 안 풀려가지고 그치? 연행 이런 말을 쓰시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위어크 궁금한 게 저 정책적으로 그 유리문에 뭐 블라인드를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회의실도 못 치나요? 네. 회의실도 다 진짜? 오픈. 블라인드 못 치는 게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어크 건드릴 수 정책으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위워크가 뭐 이런 중앙 통제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그 음악도 뉴욕에 있는 위워크와 한국에 있는 위워크가 같은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카더라인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런 맞- 식의 맞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근데 음악은 되게 좋았습니다. 어. 음악 좋고 화장실에서도 음악이 나와서 어. 되게 좋았던 지금 기억이 미국 문화가 좋다. 사대주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 그런 그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네. 일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인데 좀 흥겹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인디 가수들의 어떤 힙한 음악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위워크를 중심으로 지금 공유 오피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워크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5년 전일까? 이렇게 오래되겠나? 아무튼 그쯤에 강남에 막 4개, 5개 층의 위워크라는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맞습니다. 사인을 보면서 저건 뭘까? 뭐야?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초창기에 그래서 위역 한국 들어왔을 때 다들 놀랬었던 게 와 저렇게 해서 돈 버냐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저게 그것부터. 얼마나 확장이 될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50몇 개 지점이 있다고. 위워크요? 위워크 말고 그러니까 공유 공유 오피스라는 오피스가 거 자체가 개념 근데 자체가 공유 오피스가 지금 저 조사하면서 애매한 게 우리가 제가 쉽게 생각하는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도 있는데 네. 기존의 비즈니스 맞아요. 센터도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공유 오피스로 봐야 되나? 말해야 그치, 되나? 뭐, 근데 그것도 공유 근데 개념은 같죠. 저도 네, 개념은 같죠. 왜냐면 임대를 하고 또 재임대를 주는 거고 뭐 거기에 사업자도 따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책상이랑 의자랑 돼 100개 있으니까 넘을 걸 네, 류호만 맞아요. 50개 맞아요. 맞아요. 르호봇도 저도 이번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알았어요. 르호봇도. 르호봇이 그거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네, 맞아요. 뭐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창업자분이 이삭이 아마 맞죠?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가 붙였어요. 르호봇이라고. 그래서 뭔가 전문가셨지. 그렇지. 자원이 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의미를 르호봇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르호봇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업자 그거를. 그래서 하루는 르호봇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아저씨도 저거였니 기독교였냐고 이러면서 저를 너무 어디 다니시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르호봇이 그러더라. 르호봇이 뭐예요? 전 잘 몰라서. 그냥 그런 성경에 나오는 아니요. 이 똑같아요. 똑같은 똑같아요. 공유 오피스고요.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가 요즘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르호봇이 생각보다 그 사업 연역이 꽤 길어요. 그래요? 위워크보다 98년부터 네, 시작했어요. 진짜?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우리 막 토즈 비즈니스 센터 막 이런 것처럼 약간 토즈. 그쪽 계열이었던 걸로 토즈.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 저도 로봇 간데 로봇이 조그만 사무실들이 많다. 그러니까 큰 사무실보다는 한 4인용 전후에 그래서 맞아요. 그런 느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뭐 공유오피스하고. 1인 창업하시는 분이나 그냥 사업자만 놓고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예를 들어 그 공간 임대 안 하고도 그냥 사업자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르호봇이 그 청년 창업 뭐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하나가 돼 있어서 그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르호봇에서도 같이 그걸 하더라고요. 창보 많이 그리고 르호봇 그러니까 뭐 르호봇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연력도 오래되다 보니까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뭐 인큐베이팅 센터라든가 그런 그쵸. 공유 오피스를 거기 운영사가 르호봇이 돼요. 운영 주체. 네, 운영 주체를 거기서 하게 되죠. 왜냐면 정부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게 아까 얘기하면서 살짝 나왔지만 토즈가 우리 대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약 몇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산 주변변호치가 아니라 호주는 그 카페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근데 비즈니스 센터도 있어요. 뭐 공간 임대라는 네. 측면에서는 사실 거의 비슷한. 맞아요. 그렇죠. 사업 약간 구조고. 그런 어떤 뭐라 개념 자체는 네. 있었던 건데 위워크가 막 떠오르면서 사실 위워크는 저는 저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또는 약간 위험하다 느꼈던 게 우리나라를 필두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되게 그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을 막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종로타워, 그다음에 여의도의 그 HP 빌딩, 그다음에 뭐 강남에도 그 이제 좋은 빌딩들의 그 위워크를 박으면서 사실은 보험사들이 건물을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부동산업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투자업. 위워크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반감이 저도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워크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렇게 뻥튀기를 해서 결국에는 임대 차익으로 뭔가 수익을 버는 그런 놈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를 낮추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랑 어제 임차인이잖아요. 임대인이랑 분명히 계약 조건 논의할 때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 이 이름을 박냐 안 박냐가 엄청 유효했을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왜냐하면 그 위워크 이름 간판 박은 것만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름 박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 건물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기업이든지 이런 건데 맞아요. 그런 스타트업이 이름 받고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없죠. 비싼 땅덩어리 게다가 건물에. 그 종강역 삼성증권 빌딩, 국세청 네. 빌딩은 되게 상징적인 그쵸, 빌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클라우드 워킹 뭐죠? 거기 맨 위에 있었던 그 프로포즈 명장소. 저기 맞아요, 탑클라우드. 탑클라우드. 그 장소를 그 장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워크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무튼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좀 느꼈던 게 조금 좀 약간 많이 발전한 생각인데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전기 흐르는 그런 산에다가 못 박아놓고 했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나라 이 중요한 곳곳 스팟마다 미제 자본들이 탁탁 들어온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근거 있어. 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뭔가 좀 위험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퍼를 키우면 됩니까? 아니 저도 페파는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파?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특히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아주 상징적인 것들 그쵸. 그리고 여의도는 이제 저는 강서 쪽에 살다 보니까 항상 강남에서 강서 갈 때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여의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옆에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간판 뭐 사이니지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위워크가 딱 보이는 거 보면 HP도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야. 그쵸. 미국 거긴 해. 근데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약간 이런 그럼 느낌. 뭔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건물에 크게 이름 박혀 있으면 저기 쟤네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트럼프 타워 할 때 자기 게 아니어도 그 트럼프라는 걸 붙이려고 이름, 임대 논의할 때 엄청나게 그 주요했다는 협상 조건 중 하나였대요. 그런 거 제가 봤더니 위워크도 약간 트럼프식의 행보를 갖는 게 아닐까.
막 그럼 던져옵니다. 이제 슬슬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반장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네.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단 돈이 벌릴까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시세 확장 속도가 빠른데 그게 음. 정말 건실한 확장이냐에 대한 음. 의심은 위어크를 보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게 터졌죠. 최근에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위워크 얘기 그럼 먼저 해볼게요. 뭐가 터졌나요? 일단은 외국 IPO 준비 갑자기 그래서- 주식됐다. 그치? 괜찮아. 정 괜찮아요. 네. 마이크 테스트. 내가 아까 툭 쳐서 그런 거. 됐어. 다 들리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요. 그 일단 이번에 미국에서 터졌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IPO를 준비하려고 이제 관련된 뭐 자료,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자료들, 그다음에 뭐 금융 자료 같은 걸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드러난 약간 부실, 그다음에 아담 뉴먼의 횡령 스타일의 어떤 느낌적인 행보들 해서 결국은 이제 CEO였던 아담 뉴먼이 사임을 하였죠. 네. 그래서 지금 IPO는 엎어졌고, 그다음에 대표도 사임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어크 최대 주주라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손정희 회장님이 그렇죠. 압력을 넣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너 빠져라. 네, 너 빠져라. 이만했으면 됐다. 아. 빠져라.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일단 위어크 모델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이번에 터지게 된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었던 과연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성장을 못할 거다라는 게 터지면서 그 전반적으로 공유 오피스 전반적인 공유 경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유사 공유 업체 기업들의 뭐 기업 가치라던가 네. 주가가 하락하는 지금 도미노 효과까지 있죠. 근데 생각해보다 유먼이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어떤 저는 게 있어요? 알고 있던 사실은 자기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위어크가 임대하게 만들었다는 네네네.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위어크가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사명. 네. 위어크하고 위그로하고 위리브 그 합쳐가지고 위컴퍼니라는 네네. 근데 그 위컴퍼니가 어. 노먼이 만들어서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받고 있었다고. 와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대기업 그 지주회사들이 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래에서 리얼티만 뽑아가는 그 구조네요. 얼마인데 한- 600만 달러? 한국의 와. 한국의 재벌을 한국 재벌분이랑 친하게 지내셨나 어. 보네. 그래서 유먼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 뭐 제트기도 샀다는 것도 있고 호화 제트기. 주택은 뭐 알고 있을 거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임대료 받은 수익만 140억이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앞으로 계약을 장기로 해놔가지고 받을 돈이 1,000억이래요. 이러니까 손정희 회장님이 이제 너 나가.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제 그러니까 끝난 건가요? 그렇게 사임을 하다 보면 그 이제 못 그거는 받는 자기 건가요? 자산이잖아요. 별도죠. 개인의 아. 자산으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제가 거예요. 엄청 나쁘게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아직 적자 회사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18억 달러에 적자가 19억 달러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쿠팡이 아무리 욕 먹어도 적자가 매출보다는 적게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봤자 마이너스긴 한데, 네. 근데 그 매출을 뛰어넘는 적자가 나왔다는 거는 자본 잠식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본장 맞아요. 되고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그렇죠. 상황에서 회사에 집중을 해도 욕 먹을 상황에서 자기의 개인, 어떤 자기 자산운용사까지 만들고 투자회사까지 만들고 이렇게 임대로 받은 수익으로 투자 활동도 하고 그다음 뭐 투자 전문가도 꾸리고 한다는 자체가 진짜 약간 모럴 해저드적인 것도 있고 이거는 전형적인데요? 횡령배임까지 갈 수 있. 아마 그러니까 심하게 갈것 하면은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손 회장님 이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는 그렇죠. 형들 해가지고 야 좀 아닌 것 같아. 좀 저거 한번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나 유명한 로펌이랑 친하겠어요. 맨날 우버 이렇게 투자 계약하면서 그 로펌 사람도 와가지고 계약 그럼요. 딱딱 해주고 하면. 그럼요. 우리가 옛날에 사채 빌려도 집에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이 사람 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손형이 진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형이 어쨌든 약간 일본계잖아요. 또 일본에 우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죠. 야야야야.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어쨌든 공유경제 대표업체 중에 하나가 위어크다 보니까 네. 여기를 너무 몰아가면은 이 공유경제 자기가 투자했던 공유경제 전체 기업들이 하락할까봐 그리고 그것 뭐 때문에 명분도 조심조심하는 것 사라지기도 같아요. 하고. 근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위어크 사태 때문에 네, 공유 경제를 표방했던 많은 기업에 대한 불신이나 맞습니다. 약간 그 따가운 눈초리가 이제 어깨에 좀 전반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스타트업 하면 얘기하지만 이게 좀 기다려줘도 되는 것도 맞아요. 있는데 지금 위워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배드 시드잖아요. 나쁜 씨앗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유니콘 기업 얘기를 했을 때도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했던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그 옐로우 모바일 옐로우 모바일. 맞죠? 네네. 우리나라의 1호 유니콘 네네. 기업이 뭔가 배드 시드를 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 경제에 굉장히 막 이렇게 상징적인 위워크 게다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 사장님도 열심히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손정희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신뢰도도 좀 그쵸. 떨어질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작년에 어떻게 보면 위워크 마지막 투자 비전 펀드에 들어갔을 때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다운 라운드로 갔대요. 실제로는 기업 가치도 낮춰서 투자하고 그렇게 작년 말부터 조짐이 보였고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 공모할 때 기업 가치가 460억 달러 거의 한 52조 이상 가까이 됐는데 거의 4분의 1 깎인 거죠. 네, 한 3분의 1 정도? 150. 한 150억 달러? 이렇게 깎였다니까 너무 뻥튀기가 돼 있었고 그에 대한 그 작년 매출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다 까발려진 거죠. 그러면서 대표 그 오너 리스크도 생기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너무나 문제인 회사. 이 정도면 IPO를 그 노무원이 취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주주들의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IPO 철회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 하죠. 지금 못 하죠. 못 하죠. 지금은 그렇죠, 못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가 작년 말 없으니까. 정도에 노무원이 IPO 우리는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공개가 안 됐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IPO를 나중에 해야 자기가 더 컨트롤하기 쉽죠. 왜냐면 공개됐을 때는 더 압박이 보는 더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으니까 공시할 의무도 많아지고. 사실 이게 또 단순히 오너 리스크 경영자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위워크가 과연 어떤 테크 기업인가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부동산 업의 어떤 포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어떤 그런 글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CEO의 방만한 어떤 모럴 해저드와 별개로 맞아요. 사실 전 이 BM 자체는 충분히 워킹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BM이냐면 테크는 안 들어가 있으나 어쨌든 좀 큰 규모로 임대를 받아서 그걸 전체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하는? 다시 쪼개가지고 재임대하는 요 BM 자체는 저는 여전히 워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테크적인 측면이 뭐 사실 뭐 가격 산정이나 이런 걸로만 들어가지 그 이외에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부동산 회사 정도로 생각을 전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공유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공유 기업들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보면은 결국 개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쵸. 쓰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 사람이 임대한 거를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닌 거죠. 그 말이 그렇죠.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래서 공유 오피스란 거에서 괜히 어떻게 보면 위워크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생겼을 때 그 비싼 뉴욕 그 오피스 단지를 쪼개가지고 판다는 그 명분화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진짜 우버도 문제도 많지만 우버나 에어비앤 같이 그런 기업들의 흐름에 올라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속도로 잘 큰 거고 제가 볼 때는 공유랑 단어를 앞에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임대 사업자, 뭐 부동산 사업자 이게 맞는 거죠. 저희가 아까 뭐 98년도 설립한 리오번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사실 진짜 특별한 모델 없었던 모델은 사실 아니었던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 경제라는 어떤 그 트렌드의 힘이고 키워드. 공유 오피스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잘했고 솔직히 위워크가 좋은 장점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장점 많죠. 왜냐하면 초기 스타트업 있죠. 네, 정말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오피스 환경, 좋은 입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필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저희 뭐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의 그 차고에서 하는 것도 뭐 낭만 있고 좋긴 하지만 게러지. 네. 인터넷 잘 안 터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짜 위워크의 그 좋은 서울 명소에서 정말 편한 그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좋은데 그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워크는 정말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비즈니스를 영속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인더스트리어스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유사하지만 좀 더 다른 형태의 BM의 어떤 기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오히려 공유 오피스에 조금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비즈니스 자체는 좋고 실제로 소비자에 주는 가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투자자들 때문에 좀 휘말린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 손정희 의장도 제가 아까 저 좋게라기보다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손정희 의장도 자기가 투자한 회사 계속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럼요. 기업 가치를 라운드만 높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더 뻥튀기 해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치를 정도까지는 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이렇게까지 너무 커졌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뭐 시리즈 A, B, C, D 뭐 계속 받기는 하지만 사실 그 평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가 좀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뻥튀기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준다는 얘기 되게 많거든요. 보통 투심이 보고서 봐도 막 블라블라 막 많이 써놔도 결국은 그게 자기네들이 만든 논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적으로 뭐 뭐라고 할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소수 집단이 어떻게 보면 그 투심에 들어오는 집단 몇 분이 그냥 정말 맞네 주관적인? 네,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런 선택이 위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공정성을 논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 위워크도 어쩌면 그런 것들의 어떤 반복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약간 이런 정말 골마 터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롭테크 카테고리가 매력적이긴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프롭테크 얘기했듯이 워낙 그쪽 시장이 이런 IT와 결합해가지고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그쪽 카테고리 하나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기업이고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최근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네. 원래 그 위워크가 입주 회원 한 명당 수익률을 30%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멤버 수입에서 뭐 임대료 포함 운영료 빼기 30%를 잡았는데 이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 하는데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잡고 그리고 오픈 이후 다 사무실을 차서 운영하면 2년 정도 걸리면 이제 수익률 뽑힌다고 이런 계산이 나오던데 BEP를 달성한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임대료 매달 나가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 한 2년 정도 해야지 운영을 해야지 수익이 뽑대요. 근데 2018년 이 수익률이 상반기에는 12%고 올해는 10%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2년이었는데 6년 정도 운영을 해야지 본전이 뽑히는 계산이 나온다고. 사이클이 너무 기네요. 결국은 공원이익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그만큼 공실률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위워크를 뭐 삐까뻔쩍하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탑클라우드에다가 해놨었어도 그게 100%안 찼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머리수 바이로 계산을 했었으면은 이제 그 공실률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그만큼 공실률이 되는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인당 그 벌어들이는 거에 대한 그 마진율도 확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실률 관련해서 그냥 국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위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실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위워크랑 이제 패스트5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네. 위워크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슈지만 전 국내도 약간 방만 경영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되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영업이 두 번째 영업, 그러니까 그 리텐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해지 방어에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영업은 되게 잘했어요. 처음 영업은 그 실제로 이제 위워크 보면 매니저분들한테 할인율에 대한 폭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룸이 크군요. 누구랑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프로모션이 그래서 잘했죠. 자동차 세일즈도 아니고 우리는 거의 자동차 세일즈예요. 아무도 몰라가지고 정가로 얘기하던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인을 통해서 호갱이네, 결국 호갱. 다 하고 뭐 사람 호갱 노노. 사랑합니다. 뭐 거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삐졌어. 자,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처음 들어올 때는 되게 꼬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년 정도 계약이 끝나고 이제 우리 나갈게요 했을 때는 되게 쿨하게 그래 잘 빠이빠이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5나 아니면 뭐 스파크 플러스 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사실 더 좀 약간 바짓가랭이를 잡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이 공유 오피스를 쓰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위워크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맛보고. 이게 아마 그냥 들으면 생각이 난 건데 아마도 신규 유치를 했을 때 매니저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 진짜. 근데 자동차 사실- 리텐션은 안 치고. 그치 말한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장기 계약을 하는 게 훨씬 공신률을 낮출 수 그치. 있고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영업 모델인데 전문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방만 경영의 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전략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워크 코리아에서도 약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초기 영업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이제 리텐션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전략을 바꿨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최근에 들었는데 전 약간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고. 왜냐면 지금 국내만 해도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자, 그 간단한 플레이어 뭐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름이라도. 계속 말씀드렸던 위워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위워크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페스타5, 그렇습니다. 페파라고 많이 부르는 페파가 있고 르호봇 있고요. 그다음에 로프라는 데 있고. 로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시티큐브라는 데 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드림플러스. 네. 그다음에 현대 스튜디오 블랙. 네. 그다음에 뭐 스파크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 스퀘어. 더 좋은 비즈 스퀘어. 더 좋은 비즈 스퀘어. 뭐 이런. 마루 189. 마루 189. 그리고 마루도 성수정에 뭐 카우치독 그것도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고 대기업에서도 이제 운영을 해요. 약간 인큐베이팅 센터랑 맞습니다. 연계해서 이제 인큐베이팅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애들한테 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유 스페이스를 하고 해서 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롯데에서도 아마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저 강남 쪽에 하나 최근에 있고 뭐 롯데타워에, 롯데나 IBK 뭐 이런 데서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공덕이나 이런 데도 우리 창업센터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국내 그 정부 지원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아요. 제가 맞아요. 요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창조경제 좋더라고요. 혁신센터도 있고 공덕에는 제주. 네, 제주. 제주. 공덕에 있는 거는 그거 창업허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거기 되게 잘 해놨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위워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들이 그럼요. 너무나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정말 너무 많아요. 굳이 어떤 특이성이 없으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위워크를 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최근에 이 이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경영자에 대한 이슈가 생긴 이후로 위워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아마 이제 맞아요. 국내 위워크도 굉장히 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현지화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위워크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사실 네트워킹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오피스에 입주사들끼리. 입주돼 있는 유니크한 입주사들끼리 모델이죠. 네트워킹 하기가 쉽고 그 위워크가 그걸 굉장히 권장해요.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매주 네트워킹 파티를 연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남의 장을 너무 여는데 간지나잖아 그런 거. 근데 그게 국내에서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쵸? 이제 스탠딩 파티가 좀 생활화돼 있고 뭐 그렇지. 스몰톡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과도 바로바로 얘기가 되는데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회사 현상? 사람들끼리 쏙 내려와서 음식 싹 먹고 다시 회사 사람들끼리 올라가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위워크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 하나가 이 스타트업 뽕 맞히기가 너무 좋아요. 그 정말 근데 딱 들어가면은 뭔가 구글 캠퍼스에 온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 빈백 저기 있고 저쪽에서 게임 하고 있고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킹 파티를 해요. 그리고 맨날 그 테마를 바꿔요. 그래서 여름이면 뭐 하와이안 테마. 막 지금 같으면 할로윈 뭐 이런 할로윈 거. 준비하고 있겠죠. 뭐 코스튬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금요일 날 내려가면 일하다가 야 시간 됐다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케이터링 쫙 깔려 있어. 그러면은 그 뭐 토마토 방토에다가 베이컨 한 거 그거 먹고 치즈케이크 조각 먹고 갖고 자기 사무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놀지 않고. 그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특성인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 않은 거죠.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죠. 마주치면 뭐 인사하죠.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생활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네네네 이러고 저기가 뭐야? 약간 이러거나 저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저한테 지금 인사하셨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가면은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인사 한번 안 그렇지, 나와. 그렇지. 누군지는 알아. 그래서 또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 우리 약간 헬스장, 우리 헬스장. 저 사람 운동 패턴 알아가지고 맞아. 약간 안 겹치게 피해서 안 겹치게 피해서. 오늘 저렇게 시작했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거. 두 명 있어요. 아저씨 두 분 계신데 그분 가슴 하는 날은 저 딴 거예요. 나랑 맞아, 속도가 맞아. 너무 안 자 맞아. 이런 거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워크의 가장 장점 뭐 아니면
특이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맞아요. 포인트가 사실 한국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사실 일본도 잘 안 먹힐 것 같다는 아, 생각도 네네네. 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먹는 것들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맥주라든지 커피나 저는 위역 갔을 때 두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 그래도 좀 비용이잖아요. 저는 두유 맛있게 먹긴 했는데 두유라떼. 먹으면서 아이고 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또 먹을 때마다 아까 뭐 통제하듯이 우리는 두유 2팩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것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유가 실망했어. 매일 2개씩만 주고 너무하다. 그게 떨어져도 채워주진 않아요. 선착순이네요. 선착순. 빨리 마셔. 빨리 근데 마셔.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선착순으로 하면은 사재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누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네들 그 우유 넣으면 통 쟁여서 막 부어놔. 그리고 자기네들 자기 냉장고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대부분 입주하시는 분들이 약간 밀레니엄 세대나 Z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전 세대는 이게 뭔가 두유 사재기는 안 물어보죠. 했는데 맥주 사재기는 실제로 봤어요. 한다니까요. 맥주는 퇴근할 때 그 맥주 넣는 통이 있어요. 되게 비싼 거, 그 보온통 같은 거, 그 압력까지 돼 있는 거. 그거에다 맥주 받아서 탄산 나가면 안 되니까. 한강 가가지고 마시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밀레니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자원은 어차피 내가 생각해서 저게 내 희소하기 거다. 때문에. 희소하고 저게 무료다 하러 가면 무조건 사재기를 오히려 합니다. 또 이게 없다 하면 좀 더 갖고 싶은 이런 마음. 맞아요. 이런 그리고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유 오피스 얘기하면서 스타트업이랑 당연히 연계를 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네. 요즘 또 데이터를 보면은 스타트업 정도 규모는 한 15% 정도가 있고 네. 나머지는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대기업 태스크포스 팀, 음. 뭐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약간 일할 때 활용하고 해서 약간 생각보다 스타트업의 인력에 의존하는 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 쪽이 많이 쓰는 게 광화문 쪽에 변호사들이나 그렇죠. 네, 아니 뭐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뭐 아니 단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인 2인 법인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렇죠. 미팅도 다 그냥 근데 위워크에서 제가 딱 하거든요. 생각 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회계법인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렇기도 해요. 감사 시즌만 딱 빡세게 일하잖아요. 다 같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와야 되고 회계법인 와야 할 때 그 회사에서 약간 공간 좁은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북적북적대기보다는 그냥 돈도 많으시니까 맞아요. 뭐 위워크 하나 장기 임대하면 되지. 장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임대하시죠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이제 해외 법인들이 우리나라 법인을 코리아. 차리기가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그러면은 이런 공유 오피스 사실은 맞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출발 자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좀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기업들이 그 처음에 샵 차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오피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직도 거기 남아 있는 것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패스트5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 그냥 강의 들으러 저도 갔던 페파도 거. 그냥 방문. 저는 아시는 분이 거기 임대해가지고 음.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 거기 뭐 아까 맥주가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래라 해가지고 강남점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혹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저도요. 맞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차이는 아예 못 느꼈고. 패스트5는 그 뭐라 해야 되죠? 블로그 그 저기 막 CIBI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고도 그렇고 위워크를 그냥 탁 타겟으로 우리는 약간 네. 쌍두마차처럼 가겠다. 근데 약간 제가 좀 다르게 느꼈던 거는 위어크 맥주는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그 패스트 5는 그 맥주 같은 경우도 국내 맥주를 써요. 그냥 뭐 제주 에일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역시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기업 걸 쓰는구나 했는데 위워크는 외국 맥주. 그렇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맥파이 쓰는데 맥파이를 국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더부스예요? 맥파이? 아니요. 맥파이. 맥파이가 제주도에 따로 있어요? 있는 이번에 안 가셨습니까? 그 브러리 있는 거. 브러리 있는 거. 그게 맥파이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는 그 패스트5에서 나오는 공부 자료, 뭐 IR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공실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패스트5. 진짜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2018년 자료인데 이때까지 공실률이 9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대박. 이거는 거의 100%. 제가 때는 100%죠. 제가 때는 박지영 대표님 잘 모르지만 그때 황금의 펜타곤 봤을 때는
그 숫자에 엄청 예민한 분이셔서 분명히 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전략을 짜셨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게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그 추산한 그 그쵸. 근거 데이터가 뭔지는 좀 다시금 확인해야겠지만 아. 그래도 뭐 리텐션 관리 잘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아니 이런 불신들. 아 그럼요. 아. 스타트업에 발표하는 자료는 다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쵸, 그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죠. 데이터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조작이나 또는 가공, 매만질 재가공할 수 수 있죠. 그럼 있으니까. 약간 위어크는 솔직한 거네요. 약간 그래도 안 좋게 까니까. 아니죠. 위워크는 지금까지 안 솔직하다가 까발렸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했다가 되니까 완전 까발렸죠. 된통 당하는 거죠. 거죠. 근데 이번 공시를 얘기하면서 시리즈 D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럼 투자 시리즈 D로 370억인가? 많이 패스파이브요? 패스파이브 받았는데 아, 어찌거나 투자사들한테 공개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최소한 또 투자 그 이면에 또 어. 뭐가 있을 수도 있죠. 투자사를 봅시다. 뭐 이번에 굉장히 큰 회사들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금융 쪽. 할만해죠. 근데 사실 페파는 사실 지금 위워크가 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또 빨리 페파가 치고 좀 나가야죠. 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충분히 근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 해외 진출은 안 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안 저도, 했고 이번에 시리즈 ABC에 비해서 확실히 큰 D 390억, SBI 인베스트먼트, 신한은행, 하나벤처스, 뭐 KB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많이 식으로 들어갔죠. 확실히 뭐 금융사 쪽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확실히 그럼 생각입니다. 시리즈 D에 금융사 들어왔다는 거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거 걔네도 많이 물을 익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수도 금융사 있다. 쪽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테니까 그쵸. 조금 더 안 뭐 멀티플은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그것도 이번 위워크 사태를 통해서 조금 불신이 생긴 게 사실 손정희가 들어가면 야 저거 뭔가 있나 보다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위워크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손정희 뭐 인공지능에 뭐 다 몰빵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믿을만한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나오더라고요. 워낙 산계하시니까 투자를 아. 돈을 산계하시니까 손영 다 홈런 안 쳤어요. 손영도 약간 아. 베이비루스야. 그냥 쳐야 될 때 잘 쳤던 것뿐이지 아. 헛스윙도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 리텐션 얘기하니까 네. 그 노먼의 그 위어크 CEO의 이전 역사를 들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스라엘 태생이고 키부츠 생활을 했었다. 무슨 키- 생활이요? 키부츠라고 공동체 생활인데 거기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건데 스토리텔링 했네. 중요한 게 리텐션 너무 쪽에서 키부츠는 나간 사람도 안 잡고 들어온 사람도 안 받아요. 아. 키부츠 공동체 생활의 특성이고 또 하나는 연연하지 말자. 그린 데스크라고 그린 그린데스크 데스크. 위워크 전에 그린데스크라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 똑같아요. 그냥 임대를 빌려가지고 쪽에서 빌려준 건데 공유 이게 책상? 네, 비슷하죠. 그린데 약간 친환경 쪽에 좀 몇 가지 요소가 이름 있었다고 잘 하는데 짓네. 근데 이게 건물주 설득해서 했는데 너무 갑자기 확 잘 된 거예요. 음. 그래서 1년 텀도 아니고 몇 개월 운영하다가 건물주한테 팔고 나왔는데 이게 2008년이고 위워크를 2010년도에 설립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로테이션이 돌기 전에 이런 성공 느낌만 가져온 거지 이후에 대한 리텐션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뭔가 약간 거라는 생각이. 밀도가 없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네요. 혹은 장기 플랜 없이 치고 빠지는. 약간 뭔가 그런 그룹핑 그리고 부동산 이쪽에 커리어 패스가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꾼이네, 키부츠나 그린 꾼이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상디가 항상 얘기하는 이 대표론. 그러니까 그쵸.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럼요. 그쵸, 철학을 그쵸. 절대 벗어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키부츠 철학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공유 오피스 특히 우리나라도 어쨌건 위워크가 들어오면서 뭐 페팔 기준으로 대기업도 그렇고 막 공유 오피스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왔죠. 지금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진 않았어요. 뭐 그렇지만 좀 감사한 것도 있어요. 위워크가 들어와 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 강남역 그 사거리에 있는 빌딩 있잖아요. 그 오피스 공유 빌딩 그 중에 딱 사거리에 있는 것 중 하나인데 한 층을 쓰면은 월 임대료가 12억인가 3억이래요. 와. 10억 단위. 그러니까 억 단위로. 근데 12억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2억인가 3억 월에. 월에 월 임대료가. 근데 그게 한 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그게 막 20층이고 25층일 텐데 그게 월 단위로 지금 얼마 엄청 들어오는 그럼 거죠. 그 건물은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뭐 저가 부동산을 잘 천억 몰라서 단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진짜 그렇죠. 현금 부자 되는 거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워크 덕분에 조금 영세한 우리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 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장점이다. 그런 순기능은 있었다. 순기능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그리고 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어스는 꼭 한번 언급을 하고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뭔데요? 일단 위워크랑 비슷한 그 공유 오피스이고요. 근데 모델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공간을 그 건물주한테 아예 통으로 임대를 해서 네. 그리고 쪼개서 나누는 형태라고 하면은 인더스트리어스는 건물주와 계획을 맺고 리모델링하는 건 똑같은데 이 리모델링의 비용의 90에서 95%를 건물주가 부담을 한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어스는 나머지만 부담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어스는 공유 오피스의 운영을 맡고 거기에서 매출의 한 5에서 7% 정도를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개념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임대 기대 수익이 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한 3에서 50%의 러닝 개런티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수료 운영사, 그러니까 그 공유 오피스 운영사의 성격이 좀 강하고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경기가 다운되거나 안 좋았을 때 어떤 위워크가 원래 갖고 있던 리스크 중 하나였었던 공실률을 이제 건물주가 좀 안게 되는 그런 분산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어스라는 브랜드를 건물주는 갖게 되니까 우리가 건물주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1층의 스타벅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차별화되는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운영이 이렇게 좀 다르니까 운영사만 다른 거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워크로 들어갈지 아니면 인더스트리어스로 들어갈지. 인더스트리어스는 이것도 미국 그 저기 뭐죠? 모델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인가요? 네, 미국의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분산한다라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어스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유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일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호텔에는 피트니스를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해주고 다른 사업들로 확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저번 있어요. 프롭테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청년들도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려면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주거 형태도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좀 서포트해주고 이거를 좀 잘게 쪼개서 나누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위워크에서 위리브를 하고 있고 패스트5에서도 그런 비슷한 공유 공유주거 하고 있고 또 코오롱 네. 코오롱에서도 맞아요. 커먼 타운 하고 있죠. 너무 비싸던데. 거의 그냥 재벌 3세쯤이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어. 근데 커먼 타운을 제가 좀 봤는데 끌리긴 하더라고요. 뭐 간지나죠. 간지나죠. 거기 디자이너 하셨던 분이 그 미국 그 대학교에서 이거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 아무튼 그래요? 되게 럭셔리하게 끝장나는데 월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호텔 같아요. 그것도 뭔가 세분화가 되겠죠. 일종의 쉐어하우스일 수 있는데 쉐어하우스도 좀 청년들이 보증금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에서 거기는 청년들이 그렇죠. 그거의 완전 럭셔리 버전으로 고소득자들. 약간 갑자기 약간 타페 느낌 나요. 타워팰리스 느낌으로 약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그런 것들도 공유 경제로 뭔가 완전 카더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다가 그분 거기 사신대요라는 말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말로써 그 말로 이분의 캐릭터가 다 설명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분 뭐 타워팰리스에 산대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네? 누구요? 그 원어원의 그 강다니엘이 사는 데가 한남. 거기도 약간 들어가면 갑자기 확 졸부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다니엘이 한남 무슨 빌리지? 네네. 한남 빌리지? 뭐 무슨 유엔 빌리지. 유엔 빌리지. 거기에 네. 들어가고 싶다고 했대요 소속사에서. 근데 그때 해줬죠. 뭐 형님 저 해주세요. 근데 보통 졸부되면은 거기 많이 들어간다고 조금 인식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500만 지금 강다니엘. 아니 저는 졸부라뇨 강다니엘한테. 강다니엘 빼고. 방금 발언은 상디님의 개인적인 거니까요. 저 이슈스의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릅니다.
5천만 저 강단의 원어원 사랑합니다. 팬여러분들 네, 그러지 말아요. 저희도 키부츠 정신으로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희는 리텐션을 많이 크게 농담이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공유 경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위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사실은 이번에 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위워크는 어쨌건 그래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스타트업들에게도 그렇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는 공유 경제 조금 나름의 시리즈로 뭐 어쨌건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건 구글이나 네이버에 언급을 해야 치면 돼요. 언급을 위워크를 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밖에 안 나오는 그 기사가 있어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아시는 분이세요? 위워크 좋은 일 코리아 축하해야죠. 차민근 그럼요. 대표님과 네. 배우 수연님이 올해 12월 14일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셔서 또 좋은 어떤 또 커플이 산생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되게 스타트업이죠. 위워크는 어찌됐든 이제 뭐 좋은 IT 기업의 어떤 대표님과 또 아름다운 배우님께서 이렇게 또 100년의 가약을 맺으신다고 하니 저희가 또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니 싶은. 한밤의 TV연애요. 네, 근데 두 분 다 한국 분 아니지 않으세요? 두 분 아마 그 미국 그 그쵸. 국적이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배우 그쵸. 수연님도 그렇고. 아니 네, 요즘에 네. 뭐 가수 박지훈이랑 카카오의 그분도 그렇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조수용? 나지만 아닌가? 조수용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스타트업 업계에 좋은 커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도 자 이 타이밍에서 토스 우리 친한 형님 어떻게 되시는지 리 궁금해요. 대표님.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남대광님은 하고 계신데 남대광님은 카더라에 걸그룹들과 소개팅한다는 잘하고 이쪽도 이게 요새 보니 그 자회사로 그 엔터 쪽 사업하시면서 이게 많이 그 술자리를 가지고 그 나중에 사회면에 나왔으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남대강 대표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랭크, 컨텐츠 네, 블랭크 쪽. 블랭크 그래서 다음 이제 기회에 또 에피소드 한번 털어드리면 또 한번 털어드릴게요. 아니 스타트업 대표와 이 셀럽 간의 100년 가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그 뉴스들에서는 위워크 IPO 이 사태가 되게 묻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관심 엄플한 없죠. 건가? 위워크 엄플하나 지금? 약간 이 차민준 근데 대표랑 연애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소식이 들리긴 했어요. 맞아요. 정말 타이밍이 좀 그러긴 했어요. 8월. 그럼 8월 열애가 8월이었고 결혼 소식이 지금 유마원이랑 얘기를 했어. 아니면 손정이랑 아시아 얘기하다가. 쪽은 이걸로 좀 막자. 이거 손용도 원래 미디어 쪽 할 거 빨리 해 이러고 아니,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요 손정이를 할 거 빨리 해. 집 해줄게 이러고 야 내가 결혼식장 내가 내줄게. 시현이 어디 갈래 이러고 일본어. 다 카더라입니다. 저희 내내 왕상이라 그러죠. 네 저희 뭐 이러려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러고 노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차민준 대표한테 빨 뜯어줄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축하한다 그래요? 아니 축하할 일이잖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자 그래서 위워크는 우리 대표님도 결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위워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송구치게 말해서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삼성증권 PBT 위워크로 바뀌었잖아. 위워크가 뭔데? 위워크를 설명하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똑똑한 모를 수 따고 있죠.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차민준 대표도 위워크 대표라고 잘 안 나오고 스타트업 대표 뭐 이렇게 그쵸.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영과 결혼하는 그분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라는 기사도 뜨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지엽적인 지식을 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위워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위워크뿐만 아니라 공유 오피스를 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계속 성행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니즈와 그다음에 페인 포인트를 잘 잡은 시장은 맞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마 계속 자금이 들어갈 거고 계속 성행할 것 같고 근데 한번 무르익을 시장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워크 이제 IPO 그 사태가 그걸 한번 성숙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돈 잘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저희가
좀 맨날 스타트업 뽕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케이터링 밥 먹는다고 돈 안 벌립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유 오피스 기업들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좀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또 이번에 대표 바뀌면서 위워크도 좀 전면적인 개혁을 하고 더 잘할 수도 있죠. 전반적인 개혁하면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2,000명 가량을 대량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슬프네요. 직원 전체 한 16% 정도 해고를 한다고 해서 아. 어떻게 보면 참 경영자 한 분의 그 선택이 그러네요. 많은 사람의 밥벌이를 왜냐면 매니저들을 고용해야 커뮤니티 되니까. 매니저. 12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럼 엄청난 파급 효과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리고 갑자기 커뮤니티 매니저 얘기하니까 이것도 썰인데 음. 위워크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뽑을 때 고학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렸대요. 뭐 실제로 영어가 맞아요. 능통해야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은 그렇게 고학력을 요하는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탈도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고 음. 그거를 그냥 적응하신 분들은 야, 여기 할 일은 없는데 돈은 많이 줘 라는 생각으로 돈은 많이 월급 주는구나. 저가 알기로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까 말한 뭐 인센티브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아. 잘하면 이거 자동차 결정처럼. 딜러샵이었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저도 총평을 하자면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미국은 턱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이 비즈니스 자체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행을 할 텐데 국내만 봤을 땐 저는 위워크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오히려 국내 여러 업체들이 좀 더 잘 하지 않을까. 그 기업 대 기업으로 네, 보면은.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군수님 어떠세요? 저는 그 영국의 IW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비슷한 IW? IWG. 아이돌 C라는 줄 알아서 시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위워크보다 많은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 여기가 2018년 매출이 34억 달러인데 흑자를 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 가치는 위워크의 한 15% 수준인데 한마디로 위워크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은 건물주가 꼭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위워크가 좀 많이 과장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도 워킹하는 게 맞다. 좀 숫자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저도 뭐 마무리 발언하자면은 어쨌든 점점 더 사람들 도시로 몰릴 거고 도시의 집값이나 땅값은 더 치솟을 거니까 이렇게 건물을 쪼개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저도 성행할 것 같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네. 거기서 뭐 승자는 페파가 될지 위워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위워크도 충분히 그 라이센스적인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휘청했지만 맘먹고 하면 또 할 수 있고 뒤에 손영이 계시니까 그렇죠. 또 이거 만만치 않다고 절대 생각을 죽게 하고요.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 드리자면 어쨌든 이 위워크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 건강한 공유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좀 노력을 잘 해달라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메아리가 저기 북미까지 들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지금 자고 계실 때 아니죠? 꿈에서라도. 자,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페파든 위워크든 또는 그 이외에 다양한 곳이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1회피 1댓글 열심히 지금 실천해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잘 듣고 계시다는 것도 좋지만 이 에피소드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가감없이 질체크해 주시면 피드백 주시면 저희도 또 배우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은 좌표를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좌표요? 네, 좌표를 찍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